허리 통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지요. 하지만 정부는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건 사치 같았고 무엇보다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요. 걸레질을 할 때면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지요.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수술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죠. 회복 기간까지 생각하면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한 달. 정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지? 손주들 도시락은? 저녁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인수야, 네, 엄마. 아들이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숨을 들이쉬었지요. 엄마가 허리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영도 정분을 봤지요.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요? 언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대답했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입원하래. 입원은 얼마나 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분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분이 기대했던 질문이 아니었지요. 그동안 애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는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동안 애들은 정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 전날까지 도시락 다 만들어 놓을게. 반찬도 미리 해둘게.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몸 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었지요. 병원비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며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선영은 아이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분을 배웅하지 않았지요. 다녀올게. 정분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병실로 안내받았지요.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이미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각자 곁에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정분의 침대 옆 의자만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한데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하게 말했지요. 아, 그러시면 환자분께서 직접 서명하시면 돼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지요. 수술 전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었지요. 정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정부는 혼자 듣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환자는 아들과 딸이 함께 듣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옆 침대 환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그 말이 정분의 귀에 꽂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정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지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 10, 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입이 말랐지요. 천장에 흰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환자들 곁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지요. 정분의 침대 옆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지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혼자 죽을 떠먹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숟가락을 떨어뜨렸지요. 간호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시는 게 어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정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봤지요. 그날 밤 정부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정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이를 돌보는 기계. 기계는 아프면 안 되는 거였지요. 5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이 현관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분이 기대했던 질문이 아니었지요. 그럼 내일부터 집안일 하실 수 있으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계셔서 불편해.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 있잖아. 애들도 있고 유양원도 알아보자. 요즘 좋은 데 많대. 유양원. 어차피 혼자 사실 거면 거기가 나을 수도 있어. 간호도 받고. 정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찌른 게 아니라 무너뜨렸지요. 그 순간 정분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정분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날 밤 김정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집의 소유자는 김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정부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민수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네가 해 먹어. 정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했지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3일 뒤 민수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3박 4일이에요. 선영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했지요.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분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듯 말했지요. 거기 아파트요? 그 평수면 시세가 좋은데요? 금매로 하실 거예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명의가 누구신데요? 제 영이에요. 그러시면 당장 내놓을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지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가족분들은 다 아시죠? 정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제 영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가격도 괜찮게 부르시고요. 내일 계약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정부는 은행에 갔습니다. 도장을 찾아 가방에 넣었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지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옷을 꺼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새 옷은 없었습니다. 늘 손주들 옷, 가족 물건만 샀지요.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정분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호가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선영, 민지가 뒤따라 들어왔지요.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엔 어머니도. 선영의 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봤기 때문이지요. 저거, 뭐예요? 정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요. 차분했고 결연했습니다. 앉아봐. 민수야. 선영 씨도. 둘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사 간다. 네, 이사요. 어디로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원도.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갑자기 왜요? 그리고 너는 정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집도 팔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동시에 일어섰지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내 명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집인데요. 애들 학교는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지요. 걱정하는 건 나 걱정이 아니구나.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들이었지요. 정분이 아니라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취소하고, 안 돼. 이미 계약했어. 그럼, 우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민수야, 넌 이제 40대야.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난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잃고 혼자 너 키우려고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일 다 했지. 이 집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정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정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근데 너희는 날 뭘로 봤어? 가족이야, 가정부야? 병원 수술할 때 한 번이라도 왔어? 문자 한 통이라도 보냈어? 퇴원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물었는지 기억해? 내일부터 집안일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민수야, 나도 살고 싶어서야. 김정분으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정부는 준호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가끔 올게. 너희도 놀러와. 바다 구경시켜줄게. 정말야? 정말이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들고 올라탔지요. 창밖으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정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분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설렘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 김정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 정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구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층 끝방.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지요.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정부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정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 정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정부는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늦게 일어난 건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요.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아침. 밥을 한 공기만 지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부쳤지요.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하나뿐이라 금방 끝났지요. 정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작은 마트가 있었고 바닷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었지요. 카페도 몇 개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60대 정도의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어머, 반가워라. 나는 이순자예요. 저 앞 카페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정분이에요. 정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닌 김정분. 정분 씨 시간 나면 우리 카페에 놀러 와요. 커피 한 잔 해요. 그럴게요. 순자가 떠난 뒤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분 씨,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지요. 그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일주일이 지나고 정부는 순자의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순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정분 씨.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를 마시며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지요. 혼자 사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은요? 있긴 한데, 이제 따로 살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정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동네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책을 읽었지요. TV도 마음껏 봤습니다. 소리를 키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밥을 거르고 빵을 먹어도 괜찮았지요.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살.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그리고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진짜 사는 거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의아했지요. 택배도 시킨 게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줬지요. 어떻게 찾아왔어? 주소.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봤지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앉아. 정분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민수가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지요. 병원에 같이 안 간 것도, 수술하는 날 연락 안 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선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정부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미안해, 민수야. 정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좋아. 엄마, 너를 용서 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가 좋아. 아무도 내게 뭘 요구하지 않아. 내가 나로 살 수 있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신 가끔 얼굴 보자. 손주들도 데리고 와. 바다 구경시켜줄게. 정말 안 되겠어요? 응. 미안해. 민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래도 가끔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부는 배웅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민수야.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처럼 인생도 밀려왔다 밀려가는 거구나. 때로는 높이 치솟고 때로는 잔잔하고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바다구나. 정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부나. 바다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자유로웠지요. 이 이야기는 가족을 버린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정분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법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 바다를 향해 정부는 말했습니다. 안녕. 세상. 나 김정분이야. 파도가 대답했습니다. 환영한다고. 여기서 마음껏 살라고. 그렇게 김정분의 두 번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